안녕하세요. KBS 네트워크 참TV의 아나운서 신유진입니다. 지난주 중에 비가 온 뒤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을에 나는 작물들을 잘 드신다면 맛과 건강 동시에 잡을 수 있는데요. 요즘 많이 나오는 햇생강을 차로 마시게 되면 오한과 발열, 두통, 가래 등에도 효과가 있고요. 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 증상도 완화된다고 하네요. 또 지금 나는 모과도 가을철 보약이죠. 사포닌과 사과산, 구연산, 비타민C가 함유돼 있어서 피로해소와 감기 예방에 제격이라고 합니다. 모과청을 담아 차로 마시거나 샐러드 드레싱에 이용하면 더욱 상큼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올가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정보와 즐거움을 전해드리는 KBS 네트워크 참TV. 첫 소식은 창원에서 전해드립니다. 서부 경남의 중심 도시라고 불리는 진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도시이기도 한데요. 특히 진주의 중심을 관통하는 남강에서는 충절의 역사와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깊은 맛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남강을 따라 만나는 진주의 매력 함께 즐겨보시죠. 영남 제1의 경치를 지녔다는 진주, 볼거리 즐길거리 많기로 소문난 곳인데요. 강과 공이가 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진주 남강을 따라 즐기는 여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깊은 맛을 내어주기도 하며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풍경도 전해주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진주의 심장 남강에서 진주 같은 매력을 쏙쏙 캐내보시죠. 서부 경남의 중심 도시 진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충절의 도시 진주엔 도심을 관통하는 남강이 흐르는데요. 깨끗한 강물과 빼어난 풍광을 갖추고 있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진주 역사와 문화가 스며든 남강에서 즐거운 여행을 시작하려 하는데요. 제가 오늘 진주 여행을 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남강을 따라서 오늘 여행을 할 거거든요. 이 남강이 있어서 진주가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오늘은 아름다운 남강변의 매력을 야무지게 한번 파헤쳐 볼게요. 진주 남강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촉성로인데요. 남강을 내려다보는 명당에 자리 잡은 촉성로는 우리나라의 3대 누각으로 꼽힐 만큼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합니다. 촉성로는 고려 공민왕 시대에 창건되어 전쟁이 일어나면 진주성을 지키는 지휘본부로 사용됐고 평화로운 시절엔 과거를 치르는 시험장으로 사용됐는데요. 그래서 촉성로의 또 다른 이름은 장원로라고 합니다. 촉성로에 올라 남강을 한눈에 담으니 아름다운 풍경에 감동이 몰려왔는데요. 와, 이렇게 촉성로에 올라와서 남강을 바라보니까요. 남강도 펼쳐지고 도심이 펼쳐져서 참 보기가 좋은데요. 옛날 분들은 여기에 올라오면 글도 자연스럽게 써지고 그림도 그냥 그려질 것 같은 그런 풍경들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도심 한복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서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촉성로가 있는 진주성에선 논개의 흔적도 엿볼 수 있는데요. 이 을기사는 임진왜란 때 외장을 껴안고 남강에 투신한 논개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입니다. 이번엔 논개의 생애 마침표를 찍은 의암으로 내려갔는데요. 의암은 원래 위험한 바위라고 해서 위암이라고 불렸지만 논개의 의로운 행동을 기리기 위해 의암으로 바꿔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그 논개가 외장을 껴안고 뛰어내렸다는 의암인데요. 실제로 내려와 보니까 막 물의 깊이가 깊어 보이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물 색깔이 워낙 짙어서 실제로 서 있었던 사람은 되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 논개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주성은 과거 치열했던 임진왜란 전투의 현장이었지만 지금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진주성을 둘러보다 보면 진주의 역사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덤으로 흥미진진한 공연까지 함께할 수 있는데요. 이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두 분이 아주 이렇게 멋있게
싸우시더라고요. 예. 지금 뭐 하셨던 거예요? 저희가 영웅열전이라서 진주성에서 상설 공연해주려고 있습니다. 전통 무예라고 18기라 해서 18기 무예를 저희가 지금 행사를 할 때 무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 시민이나 뭐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떻게 느껴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시민들에게는 아무래도 여유 공간이 휴식 공간이 생기니까 훨씬 좋고요. 그다음에 밤에 오면은 야경이 되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강과 성이 같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진주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하죠. 앞으로도 멋있는 무예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나라를 지킨 늠름한 선조들의 모습도 만날 수 있는 진주성. 꼭 들러보세요. 이번엔 또 다른 재미를 만나러 남강변을 따라 내동면으로 향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강변에 새로운 네. 즐길거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있는 거죠? 레일 바이크인데요. 저희가 이제 9월부터 오픈을 해가지고 왕복 4km로 이렇게 난강변 주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게. 지난달에 개장한 따끈따끈한 진주 레일바이크. 영남권에선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특히 복선 전철 개통으로 2012년 폐선된 내동면 독산리부터 만경동 구간의 철로를 레일바이크로 만든 거라 그 의미가 더 남다릅니다. 여기 앞에 또 포토존이 있어요. 내리지는 못하고 네. 잠깐 타고 있는 상태에서 잠깐 서서 네, 찍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또 설하고 이렇게 손짓으로. 안녕하세요. 네.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로 딱 사진을 찍는 거예요? 네, 포즈 한번 하시고요. 예, 웃으시고요.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진주 레일바이크와 함께 남기는 추억.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네요. 지금 눈 좀 한번 감아보실래요? 눈은 갑자기 왜 이 좋은 경치를 제가 봐야 되는데.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요? 네, 한 번만 감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까봤습니다. 네. 고개를 눈 감은 상태에서 약간 왼쪽으로만 돌려보실래요? 왼쪽이요? 예, 좀 더. 예, 눈 떠보세요. 우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거였어요? 와, 진짜 눈이 시원해지네요. 남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게 보면 그렇죠. 레일바이크를 타는 재미에 남강변을 감상하는 즐거움까지 일석이조의 레일바이크. 힘을 발끝으로 모아 열심히 페달을 밟았는데요. 달리다 보니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터널도 나왔습니다.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저 멀리 뭔가가 보였는데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뭔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반환점이네요. 2km의 철길을 달려온 후 반환점을 돌아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레일바이크를 돌려주는 시스템도 신기하더라고요. 딱 그거 생각나요. 왜 주차타워에서 차 내려오면은 방향 돌려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거? 그거하고는 같은데 저희들이 이게 앞에 레일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해야 되죠.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휴식을 주는 레일바이크. 이용객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족분들이서 오셨나봐요. 오늘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되신 거예요? 네. 아들이 그동안 취업 준비한다고 많이 고생했는데 취업이 돼서 이제 축하 겸 또 이제 시간이 많이 없을 테니까 가족끼리 함께 뜻깊은 여행을 해보고 싶다고 이래서 왔어요. 출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강을 따라 달리는 레일바이크. 남강의 명소가 될 것 같은 예감이 팍팍 들었습니다. 남강 여행을 하다 배가 출출할 때쯤 도착한 이곳. 바로 동성동의 남강 장어거리입니다. 이곳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장어구이집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데요. 도대체 진주장어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오래되어 보이는 장어구이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여기 남강 쪽에 오니까 사람들이 장어 하더라고요. 네. 제가 제대로 찾아온 게 맞나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진주장어, 전통의 진주장어 잘 오셨습니다. 전통이 있는 진주장어예요. 네, 네. 그러면 그 진주장어를 제대로 보고 싶은데 오늘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진주장어의 비법이 담겨있는 우리 부엌으로 가보시죠. 네. 비법을 보러 가시죠. 네. 일로 가면 되나요? 네. 부엌에선 장어 굽는 냄새가 가득했는데요.
석쇠에 장어를 놓고 연탄불에 지글지글 구워내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노릇노릇해서 거의 다 익은 것 같은데. 네, 여기 초벌구이였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양념만 바르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숙성하러 냉동고에 들어갔다가 다시 꺼내서 이제 양념을 해서 재벌구이를 합니다. 이건 초벌구이가 끝났고요. 이걸 숙성을 시킨다고요? 예. 어머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다시 숙성을 시키면 약간 비릴 것 같은데 그러진 않나요? 더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진주 장어구이의 비법은 바로 초벌구이 후 냉동실에서 일주일간 보관하는 것이었는데요. 불에 닿은 장어가 냉동실의 찬 기운과 만나는 과정에서 육질이 더욱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냉동실에서 장어를 꺼내 양념을 바르고 양파와 함께 즉석에서 구워내는데요. 지금 이렇게 불에 이렇게 막 지글지글 거리는 거 보니까 제 입안에 군침이 돌아가지고 맛있겠다. 남강에서 꼭 먹고 가야 할 음식 장어구이. 장어구이 한상 푸짐하게 차려주신 사장님과 함께 장어구이 맛을 보기로 했는데요. 윤기 촤르르 흐르는 장어 한 점 집어 일단 깻잎에 싸봅니다. 오, 먹겠습니다. 장어구이가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녹는다는 말이 뭔지 제대로 실감했는데요. 와, 진짜 맛있어요. 제가 넣자마자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일단 딱 씹히는 게 차원이 달라요. 그런 부드러움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일단 너무 놀랬고요. 불냄새도 나고 장어 맛이 그냥 감동이네요. 감동이야. 와. 진주에 보시다시피 남강에서 옛날에는 민물장어가 잡혔어요. 예. 그리고 바다장어는 진주 근교에 삼천포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다장어가 많이 잡히니까 그걸 이렇게 공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옛날에는 강변에 포장마차식으로 해가지고 장어구이를 했습니다. 예. 그래 그 전통이 한 50년 됐으니까 그래서 유명한 겁니다. 한 번 먹으면 젓가락을 멈출 수 없는 진주 장어구이. 정말 남강의 대표 맛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황홀했습니다. 진주 남강에서 맛있는 장어 드시고 힘 받아가세요. 힘 으쌰 빠. 남강의 매력을 하나하나 알아가며 강변을 걷던 중 이곳에서 유유자적하며 세월을 낚는 진주의 강태공을 만났는데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우와, 여기 남강에서 낚시도 하시나 봐요. 옛날부터 엄청나게 했어요, 여기. 그러는데 지금은 고기가 없어요. 어떤 고기들이 원래 주로 잡혔었어요? 원래 한 90년도에까지는 잉어, 붕어가 엄청 있었어요. 고기가 못 보던 고기가 있어요. 못 보던 고기요? 네. 어떤 게 있는데요? 블루겔, 네. 베스라는 거, 그것도 외국수 같아요. 재래종을 다 먹어본대요. 여름 내내 있어도 지금 잉어, 붕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이고. 어릴 적부터 이곳에서 낚시를 하셨다는 김정석 아버님. 여유가 있을 때마다 늘 남강과 마주하며 낚싯대를 들이운다고 하는데요. 두런두런 이야기하며 낚시를 하던 그 순간 입질이 왔습니다. 와, 아주 그냥 손살같이 낚아채시네. 와, 왔어요. 왔어요. 이야. 촬영하라고 이거 원해요. 어떻게 또 얘가 촬영한 줄 알고 이렇게 딱 잡혔어요. 우와, 신기하다. 오늘의 수확은 블루길 2마리. 아쉽지만 욕심은 부리지 않습니다. 아버님, 이 남강에 있는 외래종들 아버님이 싹 다 잡아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하겠습니다. 재래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예,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재밌게 낚시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붕어를 꿈꾸며 진주의 강태공은 언제나 남강에 낚싯대를 들이우겠죠? 남강변을 따라 즐겨본 진주의 멋과 맛. 남강이 진주를 얼마나 풍요롭게 해주는지 새삼 느꼈는데요. 이번엔 남강의 발원지인 진양호의 발길이 닿았습니다. 진양호 전망대에 오르니 탄성이 터져나왔는데요.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진양호의 풍경에 정말 넋을 놓게 되더라고요. 홍수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호수인 진양호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진양호에서 바라보는 석양은 진주 8경으로 꼽힐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냅니다. 넘어가는 해로 붉게 물든 하늘과 호수는 한 폭의 그림이라 해도 손색이 없었는데요.
아름다운 진양호의 석양을 바라보며 남강 여행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진양호의 석양을 바라봤는데요. 이 붉은 석양이 저의 눈을 시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인 것 같은데요. 오늘 진주에서 남강을 따라서 여행을 해봤는데 이 남강이 진주의 역사와 전통뿐만 아니라 매력도 함께 품어서 흐르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진주에 오셔서 남강의 매력을 마음껏 느껴보시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름다운 강을 따라 만나본 진주의 매력. 유유히 흐르는 강물 속엔 진주의 모든 것이 있었는데요. 오랜 역사도 만날 수 있었고 색다른 즐거움도 느껴볼 수 있었으며 깊은 맛에 감동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충절의 고장 진주에서 남강 따라 걸으며 삶의 여유와 즐거움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진주의 매력은 남강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한데요. 사람들에게 휴식과 추억이 되어주는 남강. 여러분도 아름다운 강변을 따라 걸으면서 진주에서 즐거운 추억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가을.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죠. 특히 가을에는 혈관이 수축되고 지방층이 두꺼워져서요. 살찌기 쉬운 계절이라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적당한 운동이 필요한 때인데요. 아름다운 자연도 감상하고 동시에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운동, 바로 등산입니다. 지금부터 가을 등산의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단풍을 만날 수 있는 계절 가을. 선선한 바람에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계절인데요. 이 가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곱게 물든 단풍과 억새밭이 장관을 이루는 가을 산인데요. 전국 명산에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이맘때 깊어가는 가을만큼 매력 만점인 가을 산 즐기는 법을 지금 알아봅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 등산 생각이 절로 나는 계절 가을. 짧지만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가을산의 매력을 제대로 알아봐야겠죠. 야, 이 가을만큼 산 타기 좋은 계절도 없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가을 산행 즐기러 함께 가보시죠. 아니, 이 복장으로 어디 가신다고요? 등산을요? 네, 오늘 등산 가려고 이렇게 입고 왔는데요. 아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래 가서 등산을 가신다고요? 에이, 저 오늘 집에서 제일 편한 복장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산에 가시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갑시다. 등산 안전하게 즐기는 법 첫 번째, 기본적인 장비부터 갖춰야 합니다. 종류도 많고 기능도 다양한 등산용품들, 무턱대고 다 살 수는 없는데요. 수많은 등산용품 중에서도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종류가 많아서요. 등산 초보자인 저는 도대체 뭘 먼저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한가요? 우리나라는 그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발밑을 책임지는 등산화가 우선이겠죠. 등산화는 신발 속으로 낙엽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발목이 긴 것을 선택해주세요. 이 발가락을 앞으로 붙이고 그다음에 뒤꿈에다가 손가락 하나 정도가 여유가 이렇게 있어줘야 그 등산화가 딱 맞는 겁니다. 너무 딱 맞으면은 이 발등이라든지 발 뒷꿈에 물집이 잡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위 지형에서 산행을 할 때는 미끌림 방지가 되어 있는 장갑을 착용해 손을 보호해주고요. 또 가을 등산을 할 때는 모자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과는 조금 다르게 쓰인다는데요. 가을, 겨울철 이때는 그 점점 이제 그 체온이 많이 떨어지는 체감 온도가 굉장히 많이 급격히 떨어져요. 바람 불고 이러면. 이럴 때 이제 모자를 보온용으로 쓰는 용도가 되겠죠. 잘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낭인데요. 등산을 할 때는 배낭을 잘 싸야 즐거운 산행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제는 제가 산을 타도 되겠죠? 복장은 산 복장입니다. 근데 장비가 어떻게 준비됐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물, 네. 장갑, 이게 다예요. 필요한 것만 딱 가져왔는데요? 꼭 필요한 게 뭐 있는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갑시다. 배낭에 들어가는 물건부터 알아보면 체온을 유지할 재킷과 고열량의 간식들, 거기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구급약품이 있습니다. 가벼운 거, 또 천천히 나중에 꺼내 입을 것 같은 아래쪽에, 그 다음에 점심, 간식은 자주 꺼내 먹으니까 간식 위에, 또 물은 또 자주 꺼내 먹으니까 물도 위에, 이런 식으로 층층층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 되죠. 그리고 배낭을 올바른 방법으로 매야 피로감도 줄일 수 있는데요. 배낭은 평평하게 해서 등과 밀착되게 해주고요. 배낭의 바닥 부분이 골반보다 조금 위쪽까지 오도록 고정해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을 보고 있자니 절로 산을 오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 등산을 즐기러 출발합니다. 등산 코스는 대구에서 가까운 팔공산의 가산산성으로 정했습니다. 경사가 완만하고 숲길이 아름다워서 초보자들도 쉽게 걸을 수 있는 코스라고 하네요. 선생님! 저 돌처럼 저렇게 무더기가 돼 있어요. 저거 뭐예요? 여기 한 몇 군데가 이런 곳이 있는데, 네. 돌이 강처럼 흐르는 돌강이라는 곳입니다. 돌강은 후빈기 얼었던 바위가 녹으면서 만들어졌는데요. 가산산성이 빗자루로 돌을 쓸어 올려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유도 이 돌강 때문에 생겨났다고 하네요. 돌강을 지나면 중문이라고 해서 가산산성 안에 또 다른 성을 만나게 됩니다. 가산산성은 일반적인 산성과는 조금 다른데요. 총 3겹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한 1600년대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이제 축성된 성인데요. 네. 그 외침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더 견고하게, 무너지면 바깥 외성이 무너지면 또 안에 더 견고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3중으로 쳐진 것 같습니다. 국내 유일한 성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쌓았던 성.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전쟁 때 국군과 인민군의 치열한 교전지가 됐던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곳입니다. 중문을 거쳐 조금만 더 걷다 보면 가을산의 멋진 절경이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붉게 물든 단풍을 구경하며 산을 오르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착합니다. 우와! 드디어 정상이다. 와, 정상이다! 와!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경관. 팔공산의 능선들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알록달록 물들기 시작하는 팔공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올라오면서의 고생은 싹 잊힙니다. 동생 올라왔으니까 아이고. 정상에 도착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겠죠? 더워라. 지금 덥다고 벗으면 네. 조금 있으면 한개 될 텐데요. 정상에 올라왔잖아요. 저 올라오면서 땀 굉장히 많이 흘려서 지금 더운데 이렇게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가을 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네. 지금 바람도 많이 불지 않습니까? 체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벗으면 추워요. 금방 추워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껴입는 게 좋아요. 그런가요? 그럼 제가 다시 잠궈서 입도록 하겠습니다. 발 아래 내려다 보이는 산들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절로 좋아지죠. 이것이 바로 등산의 매력입니다. 하산할 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하산할 때는 신발 좀 조여가지고 그 발을 좀 앞에 안 설리게 좀 더 조아줘야 되는 게 맞는데 발가락 끝이 안 데이게 조금 더 조아가지고 발가락이 안전하게 하산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하산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있나요? 예, 경사진 면을 내려가다 보니까 미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발바닥 전체를 바닥 면에 붙여서 내려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무릎을 살짝 굽혀주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살짝 그렇게 이제 부드럽게 내려가면은 다리에 경련도 안 일어나고 수월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지그재그나 몸을 틀어서 옆으로 내려오는 분들 계신데요. 그렇게 하면 넘어졌을 때 무게중심이 쏠려 더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발을 11자로 유지한 채 내려오고요. 하산을 한 뒤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등산을 하는 동안 긴장했던 근육을 풀어줘야 다음날 근육통에 덜 시달린다고 하네요. 이제 본격적인 산행철이잖아요. 네. 등산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가을은 그 날씨가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기온이 꼭 필요한 장비 챙기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 되십시오. 가을산의 매력에 붉게 물든 단풍만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단풍으로 물들기 전부터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산이 있는데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인기 있는 가을산으로 지금 이맘때 전국에서 몰려든 등산객으로 붐빈다는 곳. 경주 암곡동에 위치한 무장산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산을 타러 왔는데요. 네.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세요. 이 산이 유명한 산인가 봐요. 네, 여기는 경주 국립공원으로서 여기 지금 저지대에는 물이 들지 않았지만 네. 지금 그 무장산 정상에는 억새 군락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고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저도 그럼 오늘 같이 산행에 동참을 해도 될까요? 네, 당연합니다. 네, 그러죠. 네. 야, 억새 군락지. 은빛으로 물든 가을산. 무장산 초입은 비교적 평탄한 길로 이어져 있는데요. 정상인 무장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스가 두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저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왼쪽으로 가시게 되면 경사가 원만하지만 소요 시간은 조금 더 긴 초보자 코스가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경사는 좀 있는데 네. 소요되는 시간은 좀 짧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는 초보자니까 지금 완만한 왼쪽 코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비교적 평탄한 길, 총 8.4km에 달하는 등산 코스로 짧지 않은 길인데요. 하지만 곱게 물든 단풍을 구경하며 걷는 재미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무장산을 찾습니다. 산 이름이 네. 무장산이잖아요. 네. 그렇게 붙이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네, 여기 무장산은 그 무장사라는 사찰이 있었습니다. 그 사찰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어서 무장산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무장산. 역사 또한 깊기로 유명한 산인데요. 출발한 지 약 2km가 지나면 무장사 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찰의 흔적은 없지만 두 개의 보물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아미타불 조상 사적비라는 비석입니다. 신라 39대 소성왕이 이제 죽었을 때 그 부인 개화 부인이 이제 소성왕을 기리기 위해서 아미타상을 여기다 이제 조성을 합니다. 네. 그 조성했던 내용을 여기다 써놓은 내용인데요. 이제 지금 현재는 저기 글자 있는 부분만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그 중앙박물관에 있고 여기는 이제 크게 맞게 지금 모형을 해서 껴놓은 부분입니다. 아미타불 조상 사적비의 조각이 발견되면서 이곳에 있던 사찰이 무장사였다는 걸 알게 됐다는데요. 비석의 우측에는 일부 석재를 보충해 다시 세운 무장사지 3층 석탑이 함께 있습니다. 역사 유적과 그 개인의 심신을 단련을 같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테마가 있는 그런 등산을 좀 자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더 이상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지어진 무장사지 3층 석탑. 이후에 통일신라는 더 이상의 외란이나 내전도 없었다고 합니다. 역사적 보물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총 3시간 정도 걸리는 무장산. 걷는 게 지칠 때쯤 산을 조금 더 오르다 보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등산객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계곡입니다. 단풍이 되니까 여기 물소리가 너무 좋잖아요. 길도 좋고. 길도 좋고. 친구들하고도 만나갖고 꽃도 뜨고. 네. 계곡도 좋고 계곡 따라가는 그 길이 너무 아름다워요. 무장사지에서 3.1km 더 올라가면 억새군락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강원도 정선의 민둥산 억새군락지보다 2배나 넓다고 합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억새가 장관을 이룹니다. 햇빛에 비친 억새가 참 예쁜데요. 기념사진도 빠질 수 없겠죠? 나왔다! 야! 와, 이거 정상이죠? 와, 야,
경북의 대표 억새군락지 무장산. 날씨가 맑은 날에는 포항 영일만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야, 진짜 힘들게 정상에 올라와서 진짜 억새밭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와, 힘듦이 진짜 싹 사라지네요. 너무 이뻐가지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죠? 경관이 아름다워서 영화 촬영지로도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바람에 넘실대는 모습이 눈부신데요. 이곳이 단풍 못지않은 매력을 가진 무장산 억새평원입니다. 왜 이곳이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가 됐는지 알 수 있겠죠? 주말을 맞이해서 좋은 자연들을 또 보고 하니까 좀 마음도 많이 이렇게 힐링이 되고 네, 좋습니다. 많이 힘들었는데 아이들 때문에 용기를 냈습니다. 아이들도 올라가는데 아이들한테 지는 것 같아서 모범이 되려고 열심히 걸었더니 그 보상을 받는 것 같아요. 자연이 보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추억으로 사진 하나 남겨보는 권유리 리포터. 추억과 낭만이 함께 있는 가을 무장산입니다.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시원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산이 있습니다. 여행 떠나기 좋은 가을, 깊어가는 가을을 그냥 보내기 아쉽다면 이번 주말엔 억새와 단풍으로 물든 산으로 떠나면 어떨까요? 곱게 물든 단풍과 억새밭이 참 멋진데요. 하지만 늦가을에 들어서면서 일조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등산을 할 때에는 해가 지기 전에 하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피치 못하게 계획했던 등산 코스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하산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시간에 여유를 두고 산에 오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령과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즐거운 등산으로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울창한 숲과 해안 절벽, 탁 트인 바다가 어우러진 부산의 대표 명소이자 또 여행 잡지나 서적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곳,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태종대인데요. 여행의 즐거움으로 가득한 태종대의 재발견 현장, 함께 가보시죠. 울창한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태종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이곳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 특별하고 아름다운 태종대. 지금 그곳으로 출발합니다. 부산 영도의 남동쪽 끝, 여기에 태종대가 있습니다. 야, 지금 딱 보니까 입구에 태종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문이지만 제가 잘 읽죠. 자, 사실 부산의 태종대 하면 워낙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좀 오래 사신 분이다 하면 한두 번쯤은 와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태종대에 숨어있는 아주 보석 같은 곳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또 혼자 찾기에는 힘이 들기 때문에 아주 잘 아는 또 선생님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태종대의 곳곳을 안내해줄 영도문화 해설사 황동웅 씨입니다. 사실 태종대예요. 진짜 제가 모르는 그런 숨어있는 곳이 있어요? 예, 아주 멋진 데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을 아주 멋진 데로 한번 안내해 보겠습니다. 이야, 뭐 제가 사실 부산하면 아주 손바닥 보듯이 훤한데 정말 모르는 곳인지 일단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 한번 갑시다. 이야, 선생님 워낙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니까. 태종대는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해 예로부터 시인과 묵객들이 즐겨 찾았던 곳인데요. 한때 일반 시민의 출입이 제한되다 1969년에 관광지로 지정되면서 부산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태종대 유원지는 워낙 넓고 경사가 심한 지형이라 이걸 이용하면 편리한데요. 어머! 여기 웬 열차가 있네요? 태종대 곳곳을 모두 누비며 경치를 감상한다는 뜻의 관광열차 다누비입니다. 워낙 유명한 열차라 여기까지 왔는데 안 타보면 섭섭하겠죠? 이 큰 태종대를 어떻게 둘러볼까 걱정했는데 요거 타면 딱 해결되겠군요. 예, 이거 타면은 완전히 해결돼요. 그리고 표를 한번 사면은 10번 내리다 타도 상관없어요. 오, 진짜요? 예, 좋다. 저희도 탈까요? 예, 타러 갑시다. 태종대 입장료는 무료지만 다누비 탑승은 유료인데요. 와, 짠!
짜잔. 자, 다누비 열차 승차권이 나왔습니다. 설렘을 가득 안고 드디어 탑승했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다누비 열차를 타고 태종대의 경치 제대로 즐기는 방법 있어요? 팁! 여기는 네. 다누비를 타고 바다를 다 보는 것만 해도 멋있어. 보는 것만 해도. 무슨 이유가 이런 거 따지기보다 보는 그 경치만 해도 아주 멋있어. 어때요? 시선을 뗄 수 없게 만들죠? 와, 진짜 여기 나무 사이로 보이는 경치가 정말 멋있습니다. 진짜 그 파란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어머, 이렇게 멋진 경치를. 원래 바다는 나무 사이, 소나무 사이에서 보이는 그 바다 경치가 소나무와 네. 바다 그게 아주 멋있습니다. 태종대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다누비 열차는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행되는데요. 원하는 정류장에 내려서 구경을 하고 다시 승차를 하면 되기 때문에 알차고 편안한 여행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다누비 열차 타고 달리고 있는데. 산소까지는 기대 안 했어요. 근데 네. 보니까 바다랑 산소 같이 볼 수 있고 단풍도 좀 들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열차를 타고 태종대를 구경했다면 이번에는 걸으면서 태종대의 자연을 감상해 볼 차례인데요. 아니, 어떻게 이런 길이 있죠, 여기에? 아주 멋있는 길이에요. 이게 비밀의 숲에 있는 데인데요. 비밀의 숲이에요? 예, 비밀의 숲이래요. 비밀의 숲. 태종대 비밀의 숲은 갈매길 지도에도 없는 그야말로 비밀이 가득한 숲인데요. 한동안 휴식기를 갖다 올 6월에 빗장이 열리면서 아직까지 때묻지 않은 자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군사적인 도로였어요. 군사적인 도로고 그 대포 같은 거를 레일을 깔아서 다녔던 건데 이제 그것이 2년 전에 이제 이게 개방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길을 잘 몰라요. 이 멋진 길을 잘 모르다 보니까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야 태종대에 그 멋진 길이 어디느냐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 많이 올 것 같아요. 비밀의 숲을 막 찾아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비밀의 숲을. 태종대 비밀의 숲길은 태종산 주변을 걷기 때문에 태종산 둘레길 또는 법융사 태종사 산책길이라 불리는데요. 그 길이만도 3.5km. 한 바퀴 도는데 약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정말 신비로우면서 정말 자연 그대로 보존이 돼 있다라는 게 여기 나무랑 여기 나무 사이에 이렇게 제가 피하면서 다녀야 돼요. 거미줄 때문에. 정말 사람이 안 다녔나 봐요. 여기는 사람이 이제 안 달고 걸어보면 이 바닥이 스펀지점으로 푹신푹신하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이 잘 다니지 않고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에 이래서 뭐 비밀의 숲이 아니었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느릿느릿 숲길을 걸으면 태종대의 아늑한 풍경 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요. 거미줄이 그대로 있는 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안 지나다녔나 봐요. 숲이 들려주는 산새 소리. 그리고 자연이 선물한 상쾌한 공기까지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비밀의 숲길. 이곳에 있으니 몸과 마음이 절로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와, 야, 진짜 코로 이 맑은 공기를 들이쉬니까 정말 코 속까지 다 맑아지는 것 같고 눈도 맑아지고 정신이 정말 맑아지는데요? 이 많은 산소를 쫙 빨아들이니까 공기가 시원하고 느낌이 아주 좋아요. 네, 느낌도 좋고 또 우리가 이 사는 것도 왜 숲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바로 오늘 느끼는 것 같아요. 와, 정말 뭐 보약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야, 여기서 제 몸보신 오늘 하고 가야 되겠네요. 태종대를 걷다 보면 비밀의 숲처럼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태종대 안에 있는 작은 절인데요. 한적하면서도 고요한 절의 풍경이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지난 1976년 이곳에 지어진 이 절은 다른 사찰과 다르게 특별한 사연을 담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이 절은 좀 오래됐나 봐요. 구명사. 네. 태종대에는 태종사하고 구명사하고 이 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와, 태종대에는 이렇게 절이 있는 줄 몰랐는데 또 구명사라고 적혀 있는데요. 사람을 이제 구명을 한다는 그런 뜻에서 구명사인데 원래 여기는 이제 이 자살했던 사람들이랄까 자살하려고 한 사람들도 많이 구하기도 했고 또 그분들의 영령을 위해서 이 혼을 달래주는 데가 이 구명사인데 원래 이 구명사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태종대 전망대 그쪽에 이 암자로 조그만하게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개발됨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전망대가 생기면서 이 암자는 이쪽으로 이제 뒤로 옮겼습니다. 구명사. 태종대가 공원으로 개발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던 절. 세월의 흐름에 밀려 장소는 바뀌었지만 지금도 그때의 영혼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네, 저쪽에 있는 분이 이제 염라대왕, 사람이 죽으면 이제 염라대왕 앞에 가서 네. 그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 법당 옆 계단을 오르면 작은 규모의 산신각을 만나는데요. 여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절은 작아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산신각에 있는 이분은 부처님한테도 많이 빌고 하지만도 여기에 계시는 산신각에 계시는 스님 아주 성질이 급해요. 네, 그래서 여기 와서 빌면은 빨리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절마다 보면 산신각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급한 사람은 산신각에 와서 자기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마음을 달래는 구명사. 이 또한 태종대를 알아가는 재미이지 않을까요? 태종대를 더욱 알차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이곳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아이들 데리고 체험으로 부산 오려고 부산 홈페이지랑 이렇게 봤더니 태종대에서 이렇게 문화해설 해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요. 그렇게 신청해서 오게 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정도 태종대 해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좋은 이유, 바로 친절한 해설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라 태종무열왕, 삼국 통일을 이룩한 신라 태종무열왕의 젊은 시절에 여기 와서 활을 쏘고 말을 단련시켰다 해서 태종대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태종대의 명소를 돌면서 구경할 수 있어 좋고 무료로 즐길 수 있어서 더 좋은데요. 기우제를 지냈다는 거. 부산에서 항구가 크게 둘러나눠서 북한하고 남한으로 나눠요. 부산은 항구를 우리 아이들 공부가 절로 되는 것 같죠? 새로 뭐가 생기는 거야? 신앙이 생겼어, 신앙. 얘들아, 우리 아까 버스 타고 남항 조망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바로 남항의 전경을 확인해 보는데요. 탁 트인 바다와 유유히 지나가는 배의 풍경. 태종대를 알아가는 재미에 푹 빠져듭니다. 바람도 시원하고요. 경치도 좋아서 좋아요. 이렇게 경치도 좋고 그 배도 보니까 뭔가 좀 시원하고 공부하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자갈마당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자갈을 밟으며 자연을 느끼고 소중한 사람들과 추억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갑니다. 아이들하고도 어른들끼리 친구들끼리 잘 걸을 수 있게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바닷바람 맞으면서 바닷가 보면서 기암절벽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힐링이 정말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도시 생활의 답답함을 날려버릴 수 있는 태종대 여행. 많은 감동과 즐거움을 안고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태종대에 숨어있는 보석들 발견해 보셨나요? 오늘은 정말 태종대를 재발견하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멋진 경치도 좋지만 태종대만의 이야기가 있고 또 이곳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여행의 행복감은 2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사연과 풍경을 담고 있는 태종대. 이곳에 숨겨진 보석 같은 여행지는 태종대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데요. 새롭게 발견한 태종대의 즐거움. 여러분도 꼭 경험해보세요. 태종대 유원전에는 방송에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가볼 만한 곳이 참 많은데요. 촛대바위터에 세워진 전망대와 또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영도 등대, 그리고 공룡의 흔적이 남아있는 신선바위까지 여러분도 태종대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축제가 마른 가을입니다. 내일부터는 김해에서 분청도자기 축제가 시작돼 다음 주 일요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경남 차사발 전국공모전 입상작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생활도자기로 변신한 분청사기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많으니까요. 날씨 좋은 날 김해로 나들이 하셔서 아름다운 분청사기와의 만남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시간 더욱 알찬 소식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